여자들은 당신과의 육체적 관계를 그리워할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 영상을 놓치면 그녀가 그저 친절을 베푸는 건지 아니면 당신의 몸을 다시 갈망하는 건지 계속 궁금해질 겁니다. 여자가 당신을 다시 침대로 데려가고 싶어 할 때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시하고 있을 미묘한 신호로 보여줄 겁니다. 이 20가지 신호는 바로 당신의 속마음입니다. 특히 20번은 당신과의 섹스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사용하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그녀는 구체적인 육체적 관계를 언급합니다. 싱크대 옆에 있을 때 내 허리를 움켜쥐었던 거 기억나? 같은 말을 한다면 그건 단순히 귀여운 기억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다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관계를 그리워하는 여자들은 보통 노골적인 고백을 서슴지 않습니다. 장난스러우면서도 묘하게 구체적인 고백을 합니다. 일종의 시험이죠. 그녀는 당신이 그 말을 알아듣고 깨물지 알아보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생생할수록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순간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조명, 그녀의 몸 위치, 장소, 그녀가 갑자기 그런 말을 꺼낸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런 말을 반복해온 겁니다. 그건 향수가 아닙니다. 시간을 짠 듯한 은은한 갈증이죠. 둘째, 그녀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느꼈던 감정을 흉내내도록 문자 메시지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밤늦게 다시 그녀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는 걸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대화 도중 잠시 멈추고 잠들기 직전에 뻔뻔스러운 말을 꺼내는 모습은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근육 기억입니다. 여자는 당신과 침대에 누워 느꼈던 감정을 그리워할 때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대화에서 그 리듬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성적 긴장감을 반영하는 리듬이 있습니다. 느린 상승, 빠른 반응, 갑작스러운 후퇴. 그녀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 그 리듬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녀의 문자가 예전의 전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녀는 타이밍을 통해 불꽃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그녀는 우연한 친밀감을 담은 메시지나 밈을 보냅니다. 야하지 않을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눈보라 속에서 우리가 침낭 하나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봐. 또는 담요를 훔쳐가서 날 얼려버릴 거야 같은 거죠. 무해하게 들리지만 그런 농담들은 그녀가 친밀감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건 무작위 밈이 아니라 미끼입니다. 서로 밀착된 좁은 공간에 갇힌 몸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순수하기에는 너무 따뜻해서 공유된 불편함이죠. 유머는 그녀를 감싸줍니다. 하지만 의도는 무엇일까요? 순수한 잠재의식적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 느낌을 떠올리도록 만들고 싶어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그녀는 현재의 비성적 상태를 과도하게 옹호합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세요. 그녀는 무작위로 지금은 남자 생각도 안 해 또는 그냥 치유 단계일 뿐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멋지죠?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과도한 설명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자가 진심으로 섹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 없이도 괜찮다고 스스로 혹은 당신에게 확신시키려 할 때는 큰 소리로 그리고 여러 번 말하게 됩니다. 이는 역심리이며 당신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그녀가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수록 오히려 더 그리워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5번. 그녀는 공통의 친구들의 기억의 방아쇠로 삼습니다. 공통의 친구가 갑자기 해변에서 보낸 밤이나 두 사람이 정말 끝내줬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나요? 바로 그녀입니다. 그녀가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그리워하는 여성들은 그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함께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기억의 씨앗을 휘저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적인 맥락에서 당신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서 온다면 그녀가 여전히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덜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감정적인 부인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의 이름이 무작위적인 향수에 떠오른다면 그녀가 그 실마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역번. 그녀는 당신이 예전에 그녀에게 해주던 외모 칭찬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후드티를 입으면 예쁘다고 말했던 적 있나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다시 커다란 스웨터를 입고 셀카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드레스를 입으면 다리가 정말 예쁘다고 말했던가요? 그런데 그 드레스가 신비롭게 돌아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흥분시켰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이 그리워서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선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시각적으로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당신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번째 포인트. 그녀는 우연한 감각적 플래시백을 만들어냅니다.
항상 그녀와 연관지었던 그 향기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처음 만났을 때 흘러나왔던 그 노래가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에서 그 노래를 공유합니다. 당신은 이게 우연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친밀함과 관련된 감각적 자극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신들이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향기와 기억에 의존합니다. 그녀가 당신과 자는 것을 그리워할 때 그녀는 단순히 추억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냄새, 노래, 조명, 심지어 오래된 장소의 사진까지 신경계를 강타한다면 그게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입니다. 포인트 8. 그녀는 당신의 데이트 생활에 대해 이상하게 의견을 피력합니다. 항상 직접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수동적입니다. 오, 그녀는 귀엽네요. 다른 때는 농담이 아닌 농담입니다. 당신은 타입이 있군요. 응? 그녀가 하는 것은 투사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당신이 궁금해할 정도로 날카로움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에 대한 질투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 대한 소유욕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에게 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상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날카로운 부분은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비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본격적인 영역 문제입니다. 다음 만남 전에 이런 행동 뒤에 숨겨진 심리를 파악하고 평범한 남자들처럼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면 의도적이라고 말하세요. 누가 이미 앞서 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9번 포인트. 그녀는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또는 우리가 아직도 만나고 있었다면 과 같은 가정적인 시나리오를 시작합니다. 이건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이건 성적인 향수 게임입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또는 우리가 아직도 만나고 있었다면 내 동료가 부러울 거야 와 같은 것들입니다. 장난스럽고 가볍지만 매우 전략적입니다. 그녀는 대체 타임라인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몸이 여전히 당신의 몸에 접근할 수 있었던 그 장을 다시 열기 위해서입니다. 여자가 당신과의 잠자리를 그리워할 때 그녀는 안전하고 작은 판타지 포털을 만듭니다.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도 과거를 되찾고 싶어 하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10번 포인트. 그녀는 의도적인 침묵으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답장을 멈춥니다. 좋아요가 없습니다. 스토리 조회수 없음.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궁금해할 만큼만.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압박감입니다. 여성이 육체적인 접촉을 그리워하지만 뻔하게 보이고 싶지 않을 때 그녀는 물러나면서 당신이 그 부재를 쫓기를 바랍니다. 그 물러남은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시험풍선과 같습니다. 내가 더 이상 곁에 없을 때 그가 돌아올까? 침묵은 새로운 유혹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갈망을 자극하려 합니다. 그녀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바로 그 갈망 말입니다. 만약 그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면 이 점을 알아두세요. 그녀는 긴장을 다시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11번째 포인트. 그녀는 갑자기 미묘한 디지털 방식으로 자신의 외모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갈증 함정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 모델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우 의도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을 합니다. 셀카에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합니다. 그의 최애처럼 보이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입니다. 거의 사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작은 시각적 고개 끄덕임. 이것은 좋아요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조용한 오디션입니다. 샤워 후 머리를 묶은 그녀의 모습을 좋아했던 적이 있나요? 갑자기 그녀가 바로 그 느낌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당신의 시각적 레이더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예뻤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답은 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관심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12번째 포인트. 그녀는 계속해서 좌절감이나 긴장감을 언급합니다. 그녀의 감정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특히 이상하게 격앙된 느낌이 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가 요즘 너무 답답해 또는 기분이 안 좋아 에너지를 발산해야 해 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항상 직장 스트레스나 일반적인 삶의 긴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암호화된 것입니다. 여성이 당신의 몸에서 느꼈던 예전의 느낌을 그리워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욕구는 은유로 새어나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 감정들을 연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그 갈망을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그녀가 자신의 몸이 불안하다는 암시를 던질 때 무시하지 마세요. 그 긴장감?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13번. 그녀는 당신의 물건을 꺼내 들고 당신이 그것을 확실히 알도록 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후드티를 다시 입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가 당신의 머그컵과 함께 사진을 올립니다. 당신이 두고 간 셔츠를 입고 잔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성은 특히 육체적으로 그리운 연인의 향기와 소유에 감정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당신과 함께 보낸 시간에서 물건을 꺼낸다면 그것은 그녀만의 방식으로 그 연결을 다시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단서는 이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알려줍니다. 그 물건이 사진에 등장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태그합니다. 또는 실수로 대화에서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결코 후드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다시 느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14번. 그녀는 소셜 게시물에서 당신의 과거 관계 장면을 재현합니다. 그녀는 다시 그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늘 앉았던 자리에 와인 한 잔을 들고 있는 것. 미묘하지만 그녀와 육체적으로 함께했던 적이 있다면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당신과 나누었던 친밀함을 그리워하는 여자들은 항상 새로운 말을 꺼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장면을 재현하죠. 항상 시작했던 침실 구석에서 사진을 찍거나 그 주말을 함께 보냈던 호텔 로비에서 사진을 올리기도 하죠.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그녀가 일부러 이러는 걸까?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녀는 당신이 그걸 알아차리길 바라죠. 추억에 잠긴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당신이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요. 15번째. 그녀는 당신이 했던 말이나 침실 농담을 똑같이 되뇌기 시작해요. 당신이 나누었던 사소한 말투 기억나? 그녀에게 5번이나 키스해야 해 라는 비밀 농담이나 침대에서 과장되게 행동한다고 놀렸던 그 모습 기억나? 그녀가 그런 말들을 갑자기 꺼내는 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관계의 그 부분을 다시 열고 싶어서죠. 사적인 언어는 위장된 성적 화폐예요. 그녀가 당신의 말을 인용하거나 당신의 음담패설을 따라하거나 육체적인 관계 직전에 당신이 쓰던 그 애교 넘치는 별명을 아무렇지 않게 되살린다면 그건 단순한 추억 여행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그 부분을 다시 꺼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녀가 아직도 상상하고 있는 그 부분 말입니다. 16번 지점. 그녀는 당신이 다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할 상황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술을 마시고 싶어 하지만 테이블이 아니라 부스에서 해야 합니다. 그녀는 당연히 자기 집에서 영화 감상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물리적인 근접성이 필요한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초대합니다. 항상 본격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이죠. 그녀가 당신과 자는 게 그리워지면 긴장감이 다시 고조될 기회를 만들어줄 겁니다. 어깨를 부딪히거나 담요를 함께 쓰거나 서로 기대어 웃거나 하는 등 서로 가까이 있으면 그녀는 먼저 다가가지 않고도 그 불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편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조심하세요. 17번 지점. 그녀는 침대에서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씩 웃으며 말을 꺼냅니다. 저도 실험해봤어요. 그녀가 말합니다. 아니면 제가 그걸 즐길 수 있을지 몰랐어요. 겉보기에는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미끼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질문을 던지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궁금해하게 하세요. 호기심을 갖거나 심지어 질투하게 하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그녀에 대해 성적으로 생각하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적 성장이나 새로운 선호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고른 빵가루와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지금의 나와 함께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은 이미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18번째 요점.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지면 그녀는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파티에서 누군가에게 가볍게 추파를 던졌을 수도 있고 방금 댓글에 답글을 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눈치챕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거리를 두거나 비꼬거나 이상하게 차갑게 행동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승리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균형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겁니다. 여자가 당신 사이의 예전 모습을 그리워할 때 당신이 다른 누군가와 불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감각의 변화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침대에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19번째 요점. 그녀는 부재를 통해 추파를 던집니다. 당신이 쫓는지 보기 위해 접근 권한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진보된 수법이지만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스토리를 보는 것을 멈춥니다. 그녀는 당신의 게시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팝업을 보지 못합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할 때 그녀는 다시 나타납니다. 사과와 함께가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의 메시지와 함께. 그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당신과 나누었던 친밀함을 그리워하지만 명백하게 보이고 싶지 않을 때 그녀는 자신의 부재가 요구를 불러일으키는지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상황이 다시 뜨거워질 것 같았던 순간 그녀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본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당신을 벌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그녀가 느끼는 공허함을 당신에게 느끼게 하려는 걸까요? 20번 지점. 그녀는 당신과 관련된 꿈이나 환상을 언급하지만 재빨리 웃어넘깁니다. 그녀는 어젯밤 당신에 대한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라고 말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무시합니다. 또는 그녀는 걱정 마, 더러운 꿈은 아니었어 아마도. 라고 농담합니다. 이것은 그럴듯한 부인을 통한 전형적인 여성 유혹입니다. 여성은 누군가와의 육체적 관계를 그리워할 때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상황을 살핍니다. 꿈, 환상, 대체 현실. 그녀는 안전하고 애매모호한 형식으로 친밀함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반응하면 그녀는 그것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는 완전히 잊은 사람에 대한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녀도 당신이 상상하길 원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을 눌러주세요.